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오늘은 유혜숙 교수님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정말 헷갈려요. 네, 그래서 아무나 요양병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내가 요양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또 오해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양병원은 이제 의료보험증이 있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면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자격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자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65세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나이는 65세가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치매, 중풍, 파킨슨 질환에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어제부터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한 6개월에 걸쳐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등급을 신청을 이러한 요양 장기 요양서를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하시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하셔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보세요.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나요? 세수해 보세요. 식사해 보세요. 그래서 한 52개 항목을 즉 말해서 이제 일상생활의 모든 그 기능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서 이제 이것을 점수화해 놨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지 등급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학교에서는 점수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등급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으시는 거는 그만큼 내가 내 개인의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때 등급을 많이 받게 돼요. 아,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점수가 높아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점수가 높아지니까 95점 이상이다. 학교에서 95점 받으면 좋지만 이러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등급을 받는데 95점 이상이면 1등급의 기준인데 나는 내 스스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 서비스를 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등급에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받아야만이 요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격이라고 그러면 다소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 그런 이제 등급을 받아야만이 일상생활이 안 되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요양원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요양원은 요양 서비스를 해드리는 복지시설이라면 요양병원은 노인에 대한 문제들을 관리해주는, 관리라는 의미는 이제 치료의 의미죠. 해주는 의료시설이다. 이렇게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정확한 구분. 그런데 요양원을 가려고 하면 일상생활의 문제로 등급을 받아야만. 그러나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증만 있으면 가실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틀은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큰 틀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의료, 뭐가 아프거나 뭐 이상이 있을 때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가는 곳, 요양원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을 조금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복지나 이쪽에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나 다른 문제는 등급을 받아야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등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 요양병원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입원비를 좀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나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으니 나는 요양원에 갈 수 있다. 그 대신에 비용적인 면은 부담하는 측면에서 절감이 되지만 이제 그 받는 혜택은 이쪽은 더 복지라면 여기는 의료.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축타기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병원은 이제 의료 의사가 이제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그런 의료 시설이다. 그래서 의미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완전 다르네요. 네. 근데 국민들이 정말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이게 믹싱. 내가 언제든지 이곳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저곳에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경계를 확실히 모르는 그런 그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는. 병원에서도 가장 맞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등급을 받았는데
입원 상담하시면서 등급을 받았는데 입원하게 되면 싸게 됩니까? 싸게 됩니까?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그러죠. 병원은 등급하고는 무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간병료에 대한 부담이 빠질 수는 없죠. 본인들에게 보호자들에게 부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은 이제 의료법에 관리에 있기 때문에 간병비가 별도. 이제 요양원은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이제 20%. 병원하고는 현격하게 다르죠. 근데 사실 진짜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은 저도 선택인 줄 알았거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렇죠. 내 선택, 내가 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뭔가 요건이 있었다는 거는 저도 정말 처음 알았고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요양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우리가 등급을 냈어. 네, 등급을 신청을 하면은요. 어디서 신청을 할까요? 네,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지금 말하는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설의 모든 제도는 국민건강, 그래서 가장 큰 틀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보험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이제 보험이잖아요, 의료보험. 근데 거기에 한 부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요. 그것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다음에 나이는 65세가 아니라도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파킨슨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와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등급을 주게 되죠. 그럼 그 등급 장기요양 인정서라고 하는 증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요양원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방문 요양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어르신 돌봄센터에도 갈 수 있고, 또 그다음 복지용구를 살 수도 있고, 대여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어르신들에게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급을 받았을 때 또 금전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권들이 국가가 마련해 놓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사실 뭐라 해야 되나 카드라에서 없는 병도 생겨서 온다고 하는 게 이렇게 왜 이런 말들이 좀 생길까요? 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일단 우울증이 많이 생겨서 그럴까요? 그렇죠.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집이잖아요. 그다음에 집은 또 가족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갔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필요한 물품들이 집에 다 있잖아요. 근데 또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제 리밋,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공동생활, 그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곳에 가면은 죽어야만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우울감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되고요. 또 불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와서 가장 이제 사실은 제 주변에도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 요양원으로 가야 해?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또 요양원에 가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받아야하니, 그래서 병원에 계시면서도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와서 어르신들의 등급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뭐 일어나 보세요, 식사하실 수 있나요, 머리 감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등급 받아서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 요양원으로 이제 옮기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뭐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원칙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몸이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금은 불편하지만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등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좀 잘 생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 그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또 보면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치매나 중풍이나 그 파킨슨이라는 이 질환이 질병이 없으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요양병원에도 입원하기가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응. 그래서 참 이것이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국가가 봤을 때 나이가 만약에 90이다, 100살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많지는 않지만 치매가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그냥 의료보험 혜택만 받지 이러한 노인에 관련된 그런 혜택을 받기가 힘든, 또 이게 슬프다고 해야 될지 그 행복하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관절 골절을 당해서 이제 급성이 병원에 가서요 이제 수술하시고, 그러면 그런 수술하신 분들이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요양하실 수 있어요. 한 달이나 뭐 길게는 뭐 2달 이렇게 진단서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고관절 골절이 해결이 됐잖아요. 되면은 지금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네. 그 집으로 가셔야 돼요. 치매나 중풍이나 그 노인성 질환에 안 없기 뛰어들기 때문에, 때문에 네, 고관절 골절만 치료를 급성기 병원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요양을 요양병원에서 하시고,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 그래요.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런 또 아주 그러니까 그것들 맹점이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네,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노인 질환이 나이로 인해서 나오는 건 맞지만, 이렇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다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65세가 안 됐다 해서 그 질환이 없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이에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이 6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등급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도 질환하고 관련이 되어야 돼요. 노인성 질환, 치매와 중풍과 파킨슨, 그 다음에 뇌에 어떤 이제 병변이 있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결핵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당뇨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래도 뭐 일상생활에 많은 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뭐 좀 깊숙이 들어가면은 뭐 이런 맹점도 있지만, 그래도 하신 말씀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오늘 오늘 확실히 아셨죠? 확실히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속은 좀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이제 다른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도 이런 이유로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오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려요. 네, 요양원은 사회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요양의 개념이라면, 여기는 의료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달라요. 뭐 노인이 되니까 요양병원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뭐 내 맘대로 왔다 갔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병원은 비교적 오실 수 있는 길이 넓다면, 요양원은 등급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뭔가 특히나 제약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뭐 가려면 가죠. 비용을 자기가 다 내면 돼요. 아, 국가의 혜택을 받지 않고 비용을 다 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부분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제 노인인구가 많은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이제 노인 인구 30% 그죠? 넘어가면서 국가가 무한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짊어지고 나가야 될 부담이 커서요. 2000년도부터 노인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꼭 병원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만 병원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그 요양병원의 병상 자체가 400에서 500, 600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이러한 노인 커뮤니티 케어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표함과 동시에 병원의 사이즈를 확 줄였어요. 100병상 이내로. 그럼 이제 나머지 지금 400에서 500의 그 나머지 이제 시설들은 그 커뮤니티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짐, 이게 체육관이죠. 그다음에 뭐 여가 시설, 그다음에 복지 시설, 그다음에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고요. 딱 100병상 이내에서 돈이 많이 있으시든지 많이 지불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생각할 때 이분은 사망이 임박해서 병원에 계셔서 병원에 의료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분이 이제 입원할 수 있는 사이즈로 축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시거나 요양원이나 널싱홈이나 이런 곳에 이제 계시면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가 가서 방문 간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호복지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개념이 개호복지사, 그래서 복지사가 가고, 뭐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이제 바꾸었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서비스는 나라에서 제공을 하되, 아니면 최소, 본인이 원하면 그렇죠. 돈을 많이 지불을 하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그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 그 전후 세대죠. 47년에서 49년생들이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제 그러한 또 세대가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55년에서 63년생들 720만이에요. 5,8년 개띠. 5,800명가 올해 65세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후 세대들이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원하시면은 입원을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2018년 6월 30일부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런 법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때까 그 전에는 요양병원에 많이 입원을 했던 분들도 등급을 축약을 해가지고요. 구간이 7구간이었는데 한 5구간 정도로 이제 축약을 해서 밑에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은 집으로 가시고, 아니면 조금 거기서 중증도가 있으신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된 것이 노인 돌봄센터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많이 차량도 다니는 어르신 이제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르신 유치원이 처음에 지금 한 3, 4, 5년 지나다 보니까요, 개념이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뭐 머리를 유자인지 노을 유자인지, 그래서 어르신이 어릴 유자를 쓰다 보니까 그 이제 어감 자체가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이제 노을 유자죠. 어르신들이 일정한 이제 주야가 낮이든 밤이든 가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거하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삶 자체가 웰빙 엄청나게 향상되는. 그래서 웰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을 느끼면서 그 노년기에 이제 에릭슨이 말했던 그런 발달 과정에서 통합감,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구나. 뭐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니 또 내가 어떤 죽음이라든 이런 과정들을 여유롭게 잘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통합감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웰빙, 해피, 웰다잉까지 한 선상에서 쭉 정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2008년 7월 1일에 나왔던 노인장 요양보험이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노인이 늘어나니 2018년에 6월 30일 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병원보다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그다음에 어르신 유치원에서 이렇게 개념들을 역순환한 거죠. 그쵸. 다시 이제 돌린 거죠. 집에서 병원으로 왔다가 다시 집으로 아니면 요양원으로, 유치원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좀 바꿔놓고 있지만, 훨씬 그 한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병원에 계시는 것보다 유치원에 가고 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가족들의 부담은 어떨까요? 일단 입원비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간병비 안 나가죠. 그 다음에 기저귀 비용 또 줄게 되죠. 또 어르신들에게 유치원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하루의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또 자녀들에게 섭섭한 마음, 또 어르신들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 다음에 전화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우울감이 줄고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렇죠. 아무래도 더불어 살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거하고 혼밥을 먹는 거하고는 그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확연하게 달라져요. 혼밥이 노인의 수명을 단축하는 지름길이라는 연구 결과가 한 2달 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이 혼밥이 잘 차려 먹어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혼자 밥 드시게 되면 반찬을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있는 반찬도 안 드시고요. 그리고 물어보면 아이고 귀찮아서 내 혼자 먹는 때고 이래서 물 말아서 먹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끼니를 거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도 많고요. 팬데믹 때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은 그래서 영양 실조 그런 사회적인 현상도 많이 나타났다는 뭐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조금 사실은 뭐 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한다고 없어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이 차이를 아시고 정확하게 정말 내가 필요한 곳을 이렇게 잘 선택하셔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연구자들은 굉장히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요. 한 연구자가 수녀님들이 참 오래 살더라. 네, 그래서 수녀님들이 저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산속에 수녀가 되는 그렇잖아요. 조용한 곳에서 수양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사시나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수녀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수양하시는 시간 이외에는요 노동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급자족이잖아요. 노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계시면서 수다를 엄청 떠신대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수녀님들의 수다가 무슨 대화가 그렇게 많으신지 그래서 수다를 많이 떠는 것을 연구를 해서 수녀님들의 장수가 수다로부터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연구를 또 발표할 수 있는 근데 발표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요? 네. 확실히 사실 남성이 여성보다 좀 수명이 낮은 것 또한 그렇죠. 수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믿는다. 네,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자녀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많이 단절됐다면 우리가 동물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 교감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이 치매나 장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그 어르신 유치원이나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남성 노인이 가장 독거 남자 어르신이죠. 네, 그런 분들이 자살도 그다음에 우울감도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을 연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뭐 얘기를 듣거나 그냥 딱 생각만 해도 그럴 거라고 하는 심증이 충분히 가시잖아요. 맞아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또 혼자 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나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남자예요. 네, 그러면 삶의 질은 정말 낮아질 것 같아요. 정말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병원에 입원을 하실 때 많은 오해가 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집에서 케어하는 것보다 더 질 높은 케어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자주자주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 우울감이나 또한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내가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 함께 한다는 그런 유대감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하고 동시에 똑같이 이러한 요양시설에서요 함께 지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제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잠은 주무시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야간보센터라고 하는 유치원에 가시는 경우도 또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의 주제인 요양원의 이제 비용 절감의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누가 내 곁에서 같이 숨을 쉰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국가의 제도권 아래서 만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많은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그럴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잘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